자, 이제 4-1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마 오늘 이거 듣고 앞으로 남은 기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자, 그럼 4-1번 문제 갈게요. 자, 요거 문제 풀었고. 4-1번 문제는 여기 이제 32회 시험 문제고 2번 나왔는데 얘는요,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인데 이게 공식을 하나 외우시면 돼요. 공식을. 근데 이건 뭐 공식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하라 막 그러는데 그거는 편법인데 그거는 요즘은 그런 편법이 안 속아요. 안 통한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정통으로 풀어야만이 다르게 응용돼서 나왔을 때 풀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이제 이 공식을 시험 보는 때까지 하나 외워보라고. 이거 뭐 하루에 한 2-3번만 써보면 금방 될 거니까. 캔버스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여기 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C자가 빠진다고. C자 빠졌죠? 여기 봐봐요. A도시 인구, B도시 인구 나왔네. 그럼 뭐가 A도시, A가 빠졌네. A도시 맞죠? A 빠졌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A도시가 있고 여기에 B도시가 있어요. 있으면 이 A도시와 B도시 거리가 지금 몇 킬로냐면 30킬로예요. 30킬로고 그럼 중간 지점이 15킬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A도시, B도시 상권의 경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서울하고 저기 평택하고 약 30km 한번 해봐요. 서울하고 평택하고 30km 해보자고. 그럼 서울 상권하고 평택의 상권이 딱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게 상권의 분기점이라고. 그걸 계산해낸 수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야. 그럼 컨버스는 이론적으로 2번 나왔고 계산 문제도 2번 나왔다고. 이론은 이렇게 나온다. 컨버스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가 되는 설정식을 산정했다. 그게 이론이라고. 그게 이론 2번 나왔고 계산 문제도 2번 나왔고. 그럼 이제 상권의 경계를 이제 컨버스라는 사람이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만드냐면 A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었다고.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된다고. 두 도시의 거리 1 플러스 누트. 컨버스 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충 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공식이 나온 것 같아. 누트 나온 것은 짜증 게 확 나지. 그리고 A 면적분의 B 면적. 저는 면적이라 했지만 이거 크기야. 크기라고.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라 크기라 해도 상관없다고. 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공식을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해봅시다. 상권의 경계는 거리를 나누기 1 플러스 누트 A도시분의 B도시. 그러면 여기는 지금 A도시부터 상권의 경계를 하겠죠. 그럼 시험에서 B도시부터 구해라. B도시 구하면 요것만 바꿔주면 돼. 요것만. A도시부터 구한다. 그럼 A의 면적, B의 면적. B도시부터 구한다. B의 면적, A의 면적. A 구하나 B로 구하나 똑같아요. 자, 요 문제가 상권의 경계가 만약에 A로부터 10km 지점을 봐. A로부터 10km 지점이다. 그럼 B로부터는 몇 킬로입니까? 20이지. 그러니까 A로 하든 B로 하든 똑같다고. 문제를 물어볼 때 A도시로부터 몇 킬로냐? 그럼 내가 A로부터 못 구하겠다. B로부터 구하면 돼. 그럼 B로부터 20킬로다. 그럼 답은 A로부터는 몇 킬로? 10킬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요 공식 대입하면 돼요. A로부터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공식 대입해 봅시다. 몇 킬로입니까? 거리가 30. 1 플러스 누트. 또 A부터니까 A의 면적, A의 크기 들어가겠죠. A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64. 이렇게. B는요, 16만 명. 자, 짜증이 제대로입니다. 분수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넣고 풀어볼게요. 요것만 넣고 풀면 30, 1 플러스 이제 누트인데 여기 누트 안을 보면 16분의 64거든. 그럼 요거는 결국 몇입니까?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그럼 이제 누트 4분의 1이니까 누트를 없애야 되거든, 우리가. 그럼 누트를 없애려면 요 안에가 제곱권 나와야 돼. 몇의 제곱인가? 그러면 4분의 1 나오면 뭔가 찜찜하죠?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안에가 누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없어지고 누트 없어지는 거야. 그럼 몇 남아요? 2분의 1 남죠? 그럼 누트 없어졌습니다. 누트 없어지고 30, 1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 맞죠? 0.5니까 0.5를 더합니다. 그럼 30을 몇으로 나눈 거야? 1.5로 나누는 거죠. 그럼 몇 킬로입니까? A로부터 몇 킬로? 20킬로. A로부터 20킬로라고. 그럼 B로부터 몇 킬로입니까? 10킬로죠. 자, 잘 봐요. 자, 요령 갑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그럼 공식 써봅시다. 두 도시의 거리. 여기 도시라고 나왔지만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점포의 면적 나올 수 있어요. 면적. 도시의 크기는 인구고 점포의 크기는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인구 나오든 면적이 나오든 상관없다고. A로부터입니다. 그럼 1 플러스 루트. 여기가 A죠. A, B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 30km 1 플러스 루트 64만, 64, 16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30, 1 플러스 요건 4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30, 1 플러스 0.5. 그럼 30을 1.5로 나눠 20k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분수식이 나와서 짜증 나잖아요. 그럼 이거 B로부터 바꿔버려. B로부터 바꾸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거든. 자, 요거는 A로부터야. 그럼 B로부터 갑니다. B로부터. A로부터 가면 이제 B로부터 가봐요. B로부터. 그 B로부터 가면 거리 1 플러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 이렇게. 그 B로부터 하면 이게 쉬워져요. B로부터 하면 그러면 30 1 플러스 이는 64 16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요 루트 나오니까 힘들었는데 요 루트 안에 숫자가 우리한테 편한 숫자를 줘요. 루트 안에 숫자는 제곱꼴 나와야 돼. 그러면 4가 나오거나 9가 나오거나 16이 나오거나. 그럼 루트 안에 수가 4가 나오면 이거는 2의 2승이라는 소리고 9가 나오면 3의 2승이라는 소리고 16이 나오면 4의 2승이라는 소리고 25가 나오면 5의 2승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쉽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노트 속에 3275 이 미친 거지.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30 1 플러스 노트 요거 몇입니까? 4 쉬워졌잖아요. 그럼 A로부터 하면 분수식 나와서 힘들지만 요걸 반대로 B로부터 A로부터 하면 분수식 나오죠. B로부터 하면 분수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 B로부터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B로부터 하면 30 1 플러스 요게 2의 2승이니까 없어지고 2만 남죠. 2. 그럼 30을 3으로 나눠라. 몇 킬로? 10킬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A로부터 하면 20킬로인데 B로부터 몇 킬로? 10킬로. 그러면 여기 A로부터 해서 짜증나니까 B로부터 풀었어요. B로부터 10킬로죠. 그럼 B로부터 10킬로니까 B로부터 10킬로 해야 됩니까? A로부터 20킬로. A로부터 20킬로. A부터 A가 써야겠습니까?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자, 넘깁시다. 넘겨서 허프는 오늘 수업 시간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족하고. 자, 넘겨서요. 자, 유형 5번 갑니다. 유형 5번은 자기자문순위입니다. 지난주에 자기자문순위 계산 공식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죠? 그래서 하나만 빨리 해볼게요. 요 타인자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 40번 활용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요 공식도 기억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왜 공식까지 기억할 필요 없냐면 자기자본순위는 내 돈 가지고 번 수익이거든. 그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에서 돈 벌죠. 돈 빌려는 이자 빼야 되잖아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더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고 나오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갔다 나오거든. 떨어졌다고 나오면 빼면 되는 거고. 거기다 40%만 여기다 빨리 풀어볼게요. 40%입니다. 그럼 40%면 자기 자본이 얼마가 볼까요? 부동산 가격은 2억입니다. 2억. 그런데 40% 빌려왔어요. 그럼 내 돈은 몇 %입니까? 내 돈은 60%잖아요. 그럼 요 2억인데 60%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1억 2천을 내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순용업소득은 얼마고? 순용업소득은 얼마입니까? 700이고 700.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잖아요. 돈 빌려왔으니까 얼마 빌려왔습니까? 8천. 선생님 왜 8천인데 그냥 8천 해요?
2억인데 40분 빌렸잖아요. 8천. 이자율 몇 퍼센트? 5%. 0.05. 그 8천에 5% 이자 줘야 되면 얼마야? 400을 줘야 되지. 그럼 300은 안 떨어지는 거죠. 자, 플러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올라갔잖아요. 얼마짜리가? 2억짜리가 3% 올라갔잖아요. 0.03. 끝.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니까 보고. 자, 5-1번도 총총차부. 총총차부. 그것도 보시고. 예. 자, 이제 유형 6번 갑시다. 유형 6번 기대수익을 나왔는데 21회 때, 24회 때, 25회 때, 30회 때 나왔어요. 그럼 유형 6번 기대수익은 6번 문제가 있고 6-1번 문제가 있어요. 6번 문제가 좀 더 어렵고 6-1번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6-1번 문제가 30회 때 나왔던 겁니다. 이게 30회 때. 예. 그럼 이제 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6번 문제가 더 훨씬 더 중요성이 있어요. 6번 문제. 그러면 6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자, 거기 풀이보면 유형 방법 1번, 2번 다 풀어놨어요. 그럼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느낌상 방법 2번으로 풀 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형 1번으로 잘 많이 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거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포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 했냐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알면 된다 했잖아요. 무엇과 뭘 알아야 돼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무엇과 뭘 알아야 됩니까? 요 A, B 포트폴리오 구성했죠. 그럼 A의 구성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B의 구성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A, B의 기대수익률 몇 퍼센트인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알아야 돼. 구성 비율이 나와야 돼. 구성 비율. 그럼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구성 비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성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50%, 50%. 선생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대수익률, 각 자산의 기대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A의 기대수익, B의 기대수익 나와야 돼. 그럼 두 개 알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준다, 하나만 준다, 하나만 줘. 요 구성 비율만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A 분산의 기대수익, B의 기대수익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요거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풀이를 봐봐, 풀이를 보면, 그러면 방법 1번에 A 부동산의 기대수익, B의 기대수익을 구해놨죠.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칠판 봅시다. 자, 방법 1번 갑니다. 방법 1번은 A의 기대수익률을 갑니다. 그럼 A의 기대수익률은, 자, A 부동산은 내년에 경제상황이 불황이면 수익률이 20이고 호황이면 70이에요. 그럼 A 분산의 기대수익률은 이렇게 곱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요 40이 여기고 20이 여기고 60이고 70이고 이렇게. 그럼 요거는 800. 요거는요. 4,200. 두 개를 더하니까 5,000. 5,000은 50%.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B도 구해야 되겠죠? B. 자, B는 40하고 10하고 60하고 30하고. 그러면 40, 10, 60, 30 그랬습니다. 요거 구하면 2,200이 나와. 그럼 22%.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자, 구성 비율 A, B의 구성 비율하고 기대수익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기대수익률은, 요 A, B의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A의 기대수익률을 구했습니다. 몇이라고요? A의 구성 비율 몇 퍼센트? 50%. B도 몇 퍼센트? 50%. 요거는 주어졌잖아. 요거는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A의 기대수익률을 구했습니다. 몇? 50%. B의 기대수익률 몇입니까?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구했으면 요거 이제 구한 거야. 요게 지금 요거 구한 거라고. 그러면 곱하고 뭐 해라? 더해라. 끝. 그러면 이 문제가 곱하고 더하는 게 몇 번 나온 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면 돼. 곱하고 더하는 게.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중평균. 이렇게. 자, 그러면 곱하고 더했습니다. 이거 봅시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50 곱하기 요
요 50은 여기 50. 그다음 D50은 여기 50. 그다음에 여기 50은 B분원사는 50. B분원사는 기대수는 22.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럼 50 곱하기 50, 2500. 얘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0이 나와. 3600은 36%라고. 요 3600이 나오면 퍼센트를 만들려면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1번처럼 해도 되고 1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 50대 50이 나오죠. 그럼 아싸 그래야 돼. 50대 50이 나오면 아싸. 왜 아싸가 되냐면 50대 50이 나오잖아요. 그럼 50대 50이 나오면 이렇게 1번처럼 할 수도 있지만 1번처럼 하면 안 돼. 50대 50이 나오면 요 두 개를 더해 그냥. 두 개를 더한다고.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돼. 비중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가중평균 할 필요 없다고. 똑같으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50 여기 있는 50하고 22 여기 있는 22 요거 두 개. 지금 A 분산의 기대수는 50 구했죠. B 20 구했죠. 둘 다가 50대 50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해버려. 두 개 더하면 72 2로 나눠. 그럼 36. 신기한 거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뭐라겠어요? 내 손에서 비둘기 나가는 게 신기한 거야. 내 손에서 비둘기 나온 게 아니라 A, B가 50대 50일 때는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 50대 50이 아니라 이게 40이고 이게 6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40대 60이면 요 2번처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40대 60이면 여기가 40이 되는 거고 여기가 6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연습만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호황불황으로 묶을 수 있어. 얘는 A, B로 묶은 거라고. 호황불황으로 묶어볼게요. 자, 방법 2번입니다. 호황불황으로 묶으면 어떻게 묶냐면 A, B로 묶은 거 아니라 호황불황으로 묶는다고. 자, 불황은 4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40하고 자, 불황 갑시다. 불황 아니다. 자,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기 좀 자, 여기 헷갈려 찾아서 불황 보면 자, 봐요. 자, 불황의 기대수율로 가죠. 그 불황의 기대수율은 자, A 부동산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불황끼리 모으고 호황끼리 모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A 부동산의 불황일 때 확률 기대수율이 50이죠. 20이죠. 그럼 A 부동산 20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고. 이렇게 20하고 50 곱했잖아요. 그럼 10하고 50 곱하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15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거 봐봐요. 50대 50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봐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20 곱하기 50, 10 곱하기 50 했죠. 그럼 50대 50이죠.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50대 50이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한다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려요. 두 개를 더하면 몇입니까? 32죠. 30이면 2로 나눠요. 그럼 몇입니까? 15. 이거 15잖아요. 그럼 이제 호황 봐요. 호황은 50하고 70하고 50하고 30하고. 그럼 70, 요 70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30이 이거고. 그러면 50도 50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70하고 30을 두 개 더해. 그래서 나눠. 그럼 50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호황 불황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는 순간 50대 50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이거는 15구나.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100이 나오죠.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얼마다? 50이구나. 15, 50이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요거 지금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죠. 그러면 40하고 15하고 60하고 50하고 한다고. 여기 15가 여기잖아. 그럼 40, 50, 60. 그러면 36이 나온다고. 그럼 방법 1번이 하든 2번이 하든 다 36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면 돼. 어떤 게 더 쉬운가? 저는 방법 1번이 더 좋다고 봐요. 근데 2번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들을 때는 잘 안 되지만 가서 풀어보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왔다고요. 6-1번 문제. 6-1번 문제는 앞으로 모의고사 2번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잖아요. 요 8%죠.
8%. 그럼 이 8%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8% 나온 거라고. 곱하고 해서 더해서 이게 8%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8%면 이게 800이라는 소리거든. 800. 그럼 이렇게잖아요. 20 곱하기 4 플러스 40 곱하기 요 미지수 요거 구하라거든. x 플러스 40 곱하기 10. 그래서 800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80인가요? 80 플러스 40x. 요거는요. 400. 요게 80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x를 구해야 되니까 40x를 남기고 요 80하고 400을 이항시켜. 그럼 800인데 80이 플러스 8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0. 400은 마이너스 400이 되는 거죠. 그럼 800에서 480을 빼는 거라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얼마일까? 320. 그러면 40x는 320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몇일까? 8. 그럼 여기 8%. 신기한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응?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 풀어놓은 것은 거기 보면 6-1번 이렇게 안 풀었잖아요. 여러분 풀어놓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20이 했습니까? 0.2 했습니까? 0.2라고 풀어놨잖아. 그러면 4는 몇일까? 0.04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풀어놓은 거, 여러분 자료에 풀어놓은 것처럼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8만 나오면 될 거니까. 자, 이제 넘깁시다. 넘겨서 자, 유형 7번은 합의 시한가치인데 얘는 최근에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28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그럼 합의 시한가치입니다.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저당상수, 감증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지? 자,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요 7번 문제 유형을 보고 무엇을 구락하는가 한번 보자. 무엇을 구락하는가?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3년 후에 적금 미래가치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는 미래가치를 구합니다. 그럼 미래가치를 구하는데 연금의 미래가치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줍니까?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해봅시다. 연금은 얼마일까? 3천만 원입니다. 여기 3천만 원 곱하기 연금 미래가치 계수. 선생님,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문제 풀 때 오늘 동영 모의사에서 오늘은 미래가치 구해봤어요? 수년가 구해봤어요? 수년가 구했잖아. 우리 아까 이렇게 했잖아. 7차년도에 1420이 나왔다. 현재가치 구한다. 연금의 현재가치, 일시불 현재가치 했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여기 연금이 3천이고 연금 미래가치 계수죠. 그럼 여기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만약에 이게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3.2다. 이게 줬다 이거예요. 이 연금 미래가치 3.2다. 그럼 여기다 3.2만 곱하면 된다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고. 그러니까 요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이거 구하는 문제를 줄 때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몇이다. 연금의 현가 계수가 몇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 오늘 풀었던 문제가 여기 몇 번 문제냐면 자, 넘겨서 12쪽 가봐요. 12쪽. 12쪽을 가면 12쪽에 9-1번 문제가 오늘 우리 시험에서 풀었던 문제라고.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문제야. 12쪽에 9-1번 문제가. 지금 됩니까? 그럼 이 문제를 봤더니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연금하고 일시불이 더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몇이라고 줬잖아요. 3.5라고 줬죠. 이렇게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는 것은 이렇게 주는 문제는 논리를 물어보는 거야. 논리.
논리.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를 물어본다. 이런 의도가 강하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9-1번 문제 포인트는 7,000년도에 4,200을 120하고 1,300을 나눌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불이 현재가치 계수 몇이다. 연금 현재가치 몇이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요 문제는 7번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 자, 이 문제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문제고 연금 미래가치는 연금에다가 연금 미래가치를 개수를 곱한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문제에다 3.1을 주면 여기다 3.1을 곱하면 답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주겠다는 소리라고. 그럼 연금 미래가치 개수 3.2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좀 멈췄는데 나 이제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합비 시한가치 기수 6개 1 플러스 R의 N수 막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 중에서 우리 하나 외운 게 있죠. 뭘 외웠습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기수를 외웠어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아무리 아는 것처럼 무겨도 다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한다고.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이걸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곱해봅시다. 자, 곱하면 3,000 곱하기 요 R이 이자율이죠. 10%잖아. 0.1. 1 플러스 0.1. 요 N이 기간이죠. 몇 년? 3년.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러면 된다고. 그러면 요걸 계산해내자 하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1.1의 3승이죠. 1.1을 3번 곱하면 되죠. 거기서 요걸 뺀다고. 그럼 1.1 3번 곱하면 1.331이 된단 말이에요. 1.331. 요거 계산하면 1.331이 되는 거야. 여기서 1을 빼. 얘를 빼면 0.331이 되죠. 0.331, 0.1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3.31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3.31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3점 곱하기 3.31이니까 9,930만 원이 답이 된다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봐봐요. 맞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 거기 풀이의 방법이 첫 번째 봐봐요.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 곱하기 연금 미래가치 계수. 지금 제가 그렇게 푼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른다 해봐. 이 공식을 모른다. 그럼 선생님 못 풉니까? 아니요. 풀 수 있어요. 이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다고. 이 공식 이용하면 풀 수 있다 알게 됐죠? 자, 그럼 봐봐.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다시 해볼게요. 자, 연금. 왠지 나 혼자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연금 곱하기 연금에. 자, 제가 말한 기후죠, 기후? 기후죠? 기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자, 이렇게 하면 된 줄 아시겠죠? 그럼 연금 3,000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요거. 됐습니까? 그럼 이 공식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3번. 그러면 요 출제 의도가 이제 16회 때인가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뭐라고 줬냐면 요걸 주는데 20년 줬어요. 20년. 그럼 20년 주면 여기 수식이 여기 20승이죠. 20승 그러면 1 플러스 0.1 20승. 그럼 1 플러스 1.1. 1.1은 몇 번 곱하는 소리야? 20번 곱하는 소리야. 그럼 20번 곱하면 17번 곱하다가 몇 번 곱했는지 모르면 또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줬냐면 1.1의 20승이 3 어떻게 줬냐면 이게 3.57이다 이렇게 줘버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줬으면 금방 풀 수 있죠. 이렇게 줬던 거야. 한 번 이렇게 주고 이 공식을 알아서 푸는 문제가 3번 나왔다 해서 이거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또 한 번은요. 요거 공식 또 뭐 할 때 한 번 했을까? 뭐 할 때? 이게 연단위죠. 월 단위로 가면 12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때 한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3번 나온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모릅니다. 그럼 요건 내가 타임 스케줄 그려볼게요. 타임 스케줄 그리면 공식 알면 공식에 대입하면 빠르게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공식을 모르면 이렇게 된 거야. 자, 1, 2, 3이고 여기에 3,000 저금하고 3,000 저금하고 3,000 저금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3번이죠. 연금이죠. 우리가 배운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 그럼 연금 곱하기 연금 미래가치 계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연금 미래가치 계수를 몰라. R분의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을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보면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요 세 개를 여기, 자, 이거 봐요.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그럼 1차 년도, 여기 1차 년도인데 연말에 12월 30일 요거 3천, 요 3천이죠. 그럼 이때 얼마냐고 물어본다고. 이때 얼마냐. 그럼 요거 첫 번째 것은 이렇게 미래가치 가져오면 된다고 이게. 요거 1번.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2번. 요거는 3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1차 년도에 이렇게 12월 30일 날 적금했는데 여기 요 3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 금액이 지금 현재 가치죠. 미래 가치 오면 이자를 더하는 거죠. 이자. 그럼 요 첫 번째가 이자가 몇 번부터요? 꼭 세 번 붙은 것처럼 하면 안 돼. 세 번, 두 번부터 두 번. 한 번, 두 번. 그럼 얘는 3천 곱하기 1 플러스 0.2자율 몇 승? 2승. 이렇게 하면 3,630이 나온다고. 자, 그럼 요 금액은 이자가 몇 번부터요? 여기 1번이고 2번은 이자가 몇 번부터? 한 번. 3,000 곱하기 1 플러스 0.1. 그럼 뭐가? 3,300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고. 그럼 얘는 그대로 3,000이라고. 그대로 3,000.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대로 3,000이야. 요 세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9,600, 9,930. 아까 푼 거랑 같아 달라요.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그 방법 1번, 2번 풀이 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공식을 몰라도, 수식을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출제 의도가 공식, 이 공식,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요 공식을 물어봤다. 이 의도가 이 공식을 의도했으면 3년짜리 줄까? 20년짜리 줄까? 20년짜리 준다고. 20년짜리. 3년짜리 줬죠? 그럼 이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풀으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4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논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도 이런 논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7-1번 문제가 연금의 현재 가치 논리가 먼저 나온 거야. 그러니까 7-1번 문제는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이런 논리라고. 자, 봐요. 자, 7-1번 가볼게요. 자, 7-1번은 자, 타임 스케줄로 그려볼게요. 7-1번은 자, 7-1번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자, 여기 2000X1년 여기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말 써요. X1년 회계학에서 이렇게. 자, 1월 1일 날 매년 연말에 2년 동안 매년 연말이잖아요. 그럼 2년, 1년, 2년 연말에 2,000원씩, 요 2,000원씩 적립하는 상품에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 가치 얼마인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 이 상품의 현재 가치.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현재 가치 가는 거죠. 현재 가치에 연금 일시불. 그대로 멈춰라? 연금 똑같은 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2,000원씩. 정신 차려.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라고 하면 연금 곱하기 연금의 무슨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은 2,000원이고 적금 가입 말지 2,000원이 뭐야? 2천만 원도 아니고 곱하기 연금 현재 가치 계수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 공식 저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그럼 이 공식 이렇게 된다고.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미쳐볼 것 같아. 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근데 요 공식 알 수도 없고 요 공식 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승이라 한다고. 그 마이너스 2승 계산도 못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계산기는 요 공식 가지고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 아까 7번 문제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몰라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죠.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럼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고 현재가치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자, 다시 해볼게요. 지워버리고. 자, 이건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 계산 중에서 이걸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이 논리가 예전에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여기가 지금 현재고, 지금부터 2,000원씩 2번 적금에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다 쓰라고. 기분 나빠서 안 풀란다. 이러면 되지. 뭐 20년도 아니고 2년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로 가는 거고,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그 연금의 현가 계수를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연금 현가 계수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주어진 계산 문제는 안 된다. 아니, 계산기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들고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들면 되잖아요. 1번, 2번 되잖아요. 그럼 요 첫 번째 거 1번이 현재 가치 만들려면 2,000원을 할인율로 나누잖아요. 할인율 몇 퍼센트? 10%. 1 플러스 0.1. 그럼 요 금액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2년짜리는 할인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그럼 2,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몇 승? 2승.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하면 끝이란 말이지. 그럼 7번 문제, 7-1번 문제는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 미래 가치를 구하는 문제인데, 수식을 모르면 뭘로 해라? 일시불로 해라. 일시불로. 그럼 요 7-1번 문제 출제자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을 물어봤다면 2년짜리 줍니까? 20년짜리 줍니까? 20년짜리 줬겠죠. 2년짜리밖에 안 줬단 말은 공식 몰라도 이렇게 풀으라는 소리야. 논리적으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자, 8번 문제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9번 문제 봅시다. 네. 자, 요거 우리 외웠잖아요, 이거. 요거. R분의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공식 외웠던 게 아까 그런 거 풀기 위해서 풀었던 거라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이렇게 복잡해요. 마이너스는 붙어가지고. 이게 공식 외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복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럼 8번 문제는 됐고,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요 9번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면 이제 이거 다 맞춰야 되니까, 자, 보자고. 이거 어렵잖아요. 금방 할 수 있다고. 순현가와 수익성수를 구하라겠어요. 이거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순현가.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여출현가를 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수익성주는 두 개 써놓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번 말하는데 요 순현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개를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알면 된다. 그럼 둘 중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는 준다고. 요거는 준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A사업 봐요. A사업은 초기 현금 유출, 요 3천만 원이 현금 유출의 현가입니다. 요게. 그럼 우리는 A사업의 순현가 구하려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알면 된다고.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를 줍니까? 현금 유입의 유입액을 줍니까? 현금 유입액을 주지. 유입액 이렇게. 그럼 이걸 현재 가치 만들면 되잖아요. 현재 가치 만들려면 할인해야 되죠. 나누죠. 할인율 주어졌습니다. 몇이라고? 할인율 몇 주어졌습니까? 7%. 기간은 1년이야. 1년. 1년이라고. 1년이니까 7%를 1승으로 나눠요. 1승으로. 2년이면 2승으로 나누는 거고. 그럼 요거는 1.07로 이렇게 나누라는 소리지. 그럼 얘는요? 1.07 이렇게 나눈다고 소리고. 그러면 여기 현금 유입의 현가가 나오겠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거 내가 준비했는가? 자, 이거 봐요. 봅시다. 그러면 A사업은 현금 유입이 7,490이고 현금 유입의 현가는 요거 나누죠. 할인율로. 1.05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 나오겠죠. 현금 유입의 현가 나왔습니까? 자, 몇 나왔습니까? 그 뒷장으로 가면 풀이 해놨잖아요. 몇 나왔어요? 7천 나왔죠. 현금 유입가 7천. 그럼 순현가는 여기서 뭘 빼야 돼? 3천을 빼야 된다고. 그럼 순현가를 3천을 빼면 순현가는 몇 나옵니까? 4천. 그러면 요거 나누면 뭐가 돼? 수익성 지수.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7천 나누기 3천이죠. 그럼 몇입니까? 2.3 나왔지. 그 B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어려서 그러지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금방 똑같으니까. 자, 2,675 나누기 1.05. 그럼 2,000 몇 나와요? 2,500.
2,500 나왔습니다. 나누기. 아니, 2,500에서 빼기. 순위가 골라낸 빼기. 얼마? 1,000만 원. 그럼 순영가는 얼마? 1,500. 수익성 지수 나누죠. 2,500 나누기 1,000. 그러면 2.5. 3,210 나누기 1.05. 그러면 현금 유입 현가는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이게 7이구나. 미안해요. 쎄쎄. 저도 갈 길이 바빠요. 문제는 풀어야 되지. 여러분을 빨리 이해를 못하지. 여러분 뒤로 자꾸 시간을 보지. 나도 마음이 급해. 해는 넘어가지. 비는 올라가지. 갈 길은 멀지. 그런 제가 형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3,000 나온가요? 3,000. 그럼 순영가 구하려면 3,000에서 2,500을 빼야 되지. 1,500. 그럼 몇 나온가요? 1,500. 자, 그럼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지. B 사업과 C 사업의 순영가는 같다. O입니까? X입니까? B 사업의 순영가하고 C 사업의 순영가는 같다. OX?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요. A 사업은 B 사업의 순영가가 2배다. 자, A의 순영가는 B의 순영가의 2배다. OX? X 2배가 넘잖아요. 이 2배가 나오면 3,000 돼야 넘잖아요. 자, 그렇게 내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수익성 지수는요.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2가 되죠. 2. 3,000 나누기 1,500이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있었죠. A의 수익성 지수가 B의 수익성 지수보다 더 크다. A의 수익성 지수가 B의 수익성보다 더 크다. OX? X. 큰 게 아니라 더 작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D 갑시다. D는 이게 1.07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나 나올까? 4,500이 나옵니다. 4,500. 그래서 순영가 구하려면 빼야지. 1,500을 빼야지. 그럼 얼마일까? 3,000이죠. 수익성 지수는 몇일까? 3이 되죠. 4,500 나누기 1,500이니까. 그럼 A만 하면 B, C, D는 그냥 자동차 되는가? 아,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틀린 거 고르라, 옳은 거 고르라 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요. D의 순영가는 C의 순영가의 2배이다. OX? 오, 2배잖아요. 또 이렇게 물었어. 순영가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OX? 오.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은 C이다. OX? 아, D이다. OX? 오. C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이론적으로 배웠던 게 이렇게 있잖아요. 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면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순영가법에 순영가의 우선순위를 정해봅시다. 순영가는 어디부터요? A 하고 그다음에 B하고 C는 똑같죠. 아, A하고 C가 나와야지. C가. 아, D가 나와야지. D. 맞죠? 큰 순서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B하고 C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봐요. 수익성 지수 크기 순서는 뭐부터 나와야 돼요? D부터 나와야지. D.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B. 그다음에는 A. 그다음에 C. 그럼 자 이론적으로 자 이론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으면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 그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주고 나서 어디가 크냐, 작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푸는 것은 똑같아. 이런 형태의 문제가 5번이나 나왔다고. 꼭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 이제 이것도 나온다고. 자,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미안해요. 네가 해서 여러분께서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께서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 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경우,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A만 투자하면 3천만 원 다 투자해버린 거죠. 그죠? 근데 A 투자하지 않고 내가 C하고 D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1,500이니까. 그럼 C하고 D를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3천만 원 가지면 A에만 투자할 겁니까? C하고 D에 투자할 겁니까? 그렇죠. C하고 D에 투자해야지. 왜 그러냐면 투자 금액은 똑같은데 A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어요? 4천을 벌어요. 순영가가 돈 벌어준 거거든. 그러면 C하고 D를 투자하면 벌어요? 4,500을 벌어요. 그러니까 C, D에 투자한다. 이런 지문을 주는 거라고.
어떻게 하냐면 3천만 원이 투자 금액이라면 투자 금액이 총 투자액이 3천만 원일 때 A에 투자하는 것보다 CD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5가 되는 거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 자, 9-1번은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9-1번은 포인트는 오늘 풀어봤잖아요. 1번은 요 1420을 120하고 매수로 1300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120이 몇 개 나왔습니까? 7개 나왔죠. 연금이죠. 현재가 추가하죠. 120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그럼 120 곱하기 7년짜리 연금 현가에서 몇? 3.5. 이렇게 해서 420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요 1300 현재 가치 만들어야죠. 연금 일시불. 그럼 1300은 현재 가치 만들 때 일시불이고 7년짜리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 7년짜리 몇? 0.6. 그럼 요거 아까 계산했더니 780인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200이 현금 유입의 현가. 그럼 현금 유출현가는 1100. 그럼 순현가는 얼마? 100. 이렇게. 그러니까 9번 문제하고 9-1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순현가 구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자, 요거 하시면 되고. 이렇게. 10번 문제, 11번 문제는 좀 어려운 거니까 지금 안 되고. 자, 넘겨봐요. 넘겨서 거기 유형 11번 갑시다. 유형 11번 풀어볼게요. 유형 11번은 문제라고 하면 안 돼. 유형 11번 나와서 틀렸다. 그러면 이제 구제 수단이 없는 거야지. 자, 유형 10번은 올해 출제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건너 넘어왔습니다. 자, 유형 11번 갑시다. 그럼 유형 11번은 단순 해수기간법에서 해수기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요건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을 해수할 때 몇 년 걸리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3년 해수했습니다. 3년 해수하면 얼마 해수한 거예요? 7천 해수했죠. 7천.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얼마 해수하면 돼요? 3천을 해수하면 되죠. 3천을. 그러면 여기가 3천이라고 해봐. 3천. 그럼 여기 3천이면 몇 년 해수하면 돼요? 4년 해수하면 되죠. 요 7천 해수할 때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3천 해수하려면 4기 땡에 4기에 6천 해수하니까 그 절반이면 3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6개월이 되죠. 6개월. 그럼 이거는 해수기간 몇 년? 3년 6개월입니다. 자, 이거 주의할 게 하나 있다 했잖아요. 3년 6개월은 1번 3.5년이다. 2번 3.6년이다. 몇 번? 1번 3.5년입니다. 3년 6개월은 3.5년이야. 3.6년이 아니라고. 6개월은 0.5년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3년 6개월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나오고 3.5년이냐 3.6년이냐 이렇게 나오면 3.5년 이렇게 해야 된다고. 5년.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틀린 말이야. 모른다 해야 돼. 이러면 요 해수기간이 3년 6개월이죠. 그럼 목표 해수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수기간은 목표 해수만 더 짧아야 되잖아. 목표 해수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수기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고 목표 해수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준다고. 3년. 그러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목표라는 것은 3년이죠. 근데 해수기간은 몇 년이야?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해야지. 그럼 답은 3년 6개월에다가 여기 투자 선택입니까? 투자 기각입니까? 투자 기각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게 4년이면 투자 선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유형 11번 문제를 낼 때 단순하게 해수기간이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해수기간하고 투자 여부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해수기간을 구해서 그 해수기간이 목표 해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 선택하는 거고 길어버리면 투자를 기각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자, 또 문제가 좀 남았지만 힘들으니까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10분만 쉬었다.